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한국 기업 부채 부도 증가 속도가 세계 2위다. 이창용 윤석열 탄핵이 답이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일보에 보면은 위기의 한국 기업 부채 부도 증가 속도가 세계 2위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한국일보는 2% 성장세 지속, 저성장 경고 등 켜진 한국 경제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네, 이게 이제 작년에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할 때 제가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면은 이 물가가 왜 올라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경기가 활성화돼 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면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공급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에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그러면은 공급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아닌 많은 다른 그 외의 다른 국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망을 확대시켜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창용이야 윤석열이가 완전히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완전히 대국민을 속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경제 논리를 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유엔에서도 공급의 문제를 공급의 문제를 어떻게 이 지금 경제 활성화됐을 때 상황을 가지고 풀려고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머스크뿐만 아니라 캐시 우드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고, 또 미국의 양심 있는 학자들이 이 미국의 경제정책, 금융정책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연준, 그러니까 지금 이 황금 만능주의 사회에서 돈이 바로 신입니다. 근데 그 신을 누가 만들어요? 돈을 누가 만드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준이라 그러죠.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뭡니까? 공기업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한국은행이 국가기관이지만 미국의 연준은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공기업이 아니에요. 영국도 예전에는 영국 중앙은행이 공기업이 아니었어요. 사기업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공기업화 됐죠. 네, 그래서 국가기관화 돼버리는 거죠. 근데 미국은 아직도 사기업 은행연합회 네, 은행연합회가 지금 연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준의 주인은 누구냐? 연준은 국제투기자본, 유대금융자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에 의해서 세계가 지배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신인 황금만능주의 사회에서 돈이 신이고 그 신을 만드는 자들이 바로 연준이고, 그 연준 뒤에는 투기자본이 있고 유대금융자본들이 있다. 그들이 돈 장난을 친다 그러면 세계 경제가 완전히 그들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창용이가 누굽니까? IMF의 간부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창용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IMF는 이미 미국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미국 중심으로 국제결제은행이라든지 세계은행이라든지 연준이라든지 또는 IMF라든지 이게 움직여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창용은 미국 입장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한국의 기업과 가게가 막 붕괴돼도 이창용이는 미국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창용이를 문재인이 알바끼 해놨는데 왜 이창용이를 저기다 두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창용이는 진작에 해임을 시켜야 할 존재다. 한국 경제 상황을 유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바보입니까? 일본이 미국하고 금리차가 거의 5% 이상 나도 계속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 왔어요. 중국도 금리를 막 내리고 그랬죠. 미국의 꼼수를 알았기 때문에 러시아라든지 브릭스, 각종 뭐 브라질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브릭스로 뭉치면서 미국 달러에 저항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중도와 중용과 중립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국익을 도모해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완전히 일본
꽁무니 쫓아다니고 미국 발바닥 쫓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이 나라 이 경제가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놈들은 아주 우리 인류적 심판을 받아야 할 놈들이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철저하게 견제를 하고 동북공정이라든지 문화공정, 역사공정은 대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이 적절하게 중립 기여를 놓고, 그리고 중용과 중도의 세계에서 우리 국민들의 국익 그리고 국민들의 이익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일본 좋으라고, 미국 좋으라고, 중국 좋으라고, 러시아 좋으라고 완전히 이런 엄청난 외교 패착을 전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얼마 몇 달 전에 해외 나가서 이 베트남 사람들하고 밤새 토론을 했는데, 그 사람들 대놓고 얘기해요. 한국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왜 미국의 속국처럼 행동하냐. 미국의 속국이다. 오늘도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활동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화한 분과 막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한국은 미국 발바닥만 따라다니냐. 우리가 중용 중도를 통해서 중국이라든지 미국을 적정하게 활용하고, 러시아를 활용하고, 일본을 활용하고, 그리고 북한도 활용해가지고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지금 뭐 미국 꼬붕도 아니고 똘마니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달러의 가치를 높여가지고 또 기축통화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동안 꼼수를 썼죠. 자기네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쓰면서 미국의 생산, 투자, 소비 그리고 고용을 늘리고자 했고, 거기에 우리는 미국 좋으라고 계속 호응만 해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국 기업은 부채 부도 증가 속도가 세계 위이고, 부동산 무너지고, 부동산 무너지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따른 건설이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사업체라든지 각종 연달아서 모든 것들이 지금 붕괴되고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당장 한국은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창용이가 맨날 입만 뻥끗하면 또 금리 올려야 되니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죠. IMF하고 아주 그냥 죽이 맞아서 떠들어대고 있어요. 이창용이는 IMF로 보내버려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창용이는 내가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창용이가 왜 이 우리나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가. 그리고 분명하게 일본 같은 경우도 자금 유출 이런 거 고려 안 합니까? 5% 이상 차이 나도 자국 사정을 생각하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던 거예요. 아니면 다 죽으니까. 우리는 그냥 다 죽으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창용이가 한 게 뭡니까 지금? 미국 좋으라고 움직였나요? 이창용이는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윤석열이는 대통령이 될 자격도 안 되는 자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 경제 다 말아먹은 거예요. 윤석열이는 당장 탄핵을 시켜야 된다. 윤석열, 김건희는 싹싹 조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장모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대법원에서. 사과합니까? 이런 오만한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 또 윤석열 부역하는 자, 그 조정훈이 이런 자들 보세요. 그냥 기회주의 해갖고 요리조리 붙었다가 지금은 또 윤석열 쪽에 딱 붙어가지고 뭐 이 장모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든지 그냥 자기가 쉘드 치려고 방어해 보려고 또 무슨 공이라도 또 하나 세워보려고 이러는데, 이런 지저분한 정치 이제는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한국의 기업의 이 현상, 이거 못 버텨요. 못 버텨. 오늘 하루하루를 국민들이 못 버팁니다. 지금 서민들은, 기업이 이 정도면 우리 서민들은 지금 뭐 버틸 재간이 없어요. 계속 돈 벌어다가 세금 갖다 내고, 교묘하게 이것들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세금 올릴 국리나하고, 국민연금 뭐 종합소득세 또 건강보험 올릴 국리나하고, 그들이나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완전히 무슨 조선시대에 동학농민혁명 일어났을 때 그 상황하고 똑같아요. 이 탐관오리들하고 매국노들이 나라를 다 팔아먹고 있고 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는 정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이비 종교 사이비 교주들은 범람하고 천국을 팔아먹고 천사를 팔아먹고 막 축복을 팔아먹고 각종 아무것도 아닌 물건을 가지고 영적인 물건인 것처럼 해서 팔아먹고 이게 지금 서민들 어떻게 살라라는 것입니까?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고 우리 국민들이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그 이자 비용이 생산 비용에 포함이 돼가지고 물가가 더 올라간다니까요. 근데 계속 속이잖아.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 계속 올려야 돼. 그럼 국민들은 또 이창용 이 금융의 신이 얘기하시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그렇게 하니까 맞습니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냉철하게 판단하고 제가 드린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우리 서민들의 모습이고 우리 기업의 문제입니다. 윤석열이 당장 탄핵해도 부족하다. 이창용이 당장 날려버려도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